하셔도 돼.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 아주 재밌는 분을 모셨습니다. 뭐 재밌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오늘 아주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불식 상조회사 은하수 SG를 대표하고 있는 서승휘라고 합니다. 후불식 상조회사. 네네. 다들 들어는 보셨지만 사실은 알고 싶지는 않은 적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상조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조회사는 그냥 뭐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예. 이제 옛날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르거나 동네에서 이제 모든 가족들, 친척들, 주민들 나와서 관도 만들고 상여도 만들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음식도 만들고 해서 이제 동네 잔치 개념으로 장례를 치렀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핵가족화 시대가 이제 조금 더 확대되다 보니까 네. 장례는 가족들이 치러야 되는 행사로 전락이 좀 축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장에서 꼭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네. 그거에 장례 관련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꼭 필요해졌습니다. 그런 업체 중에서 저희 같은 곳은 이제 돈을 미리 내지 않고 네. 장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 신청을 하시면 장례 관련 서비스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장례 서비스를 먼저 다 진행을 하시고 나서 후불식으로 비용을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 분들이 아시는 거는 TV에서 광고하는 큰 상조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월 네. 얼마씩 내고. 네네. 그거랑 후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선불식 상조 회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장례가 발생하기 전에 매월 돈을 미리 다 내고 있다가 네. 장례가 발생되면 원 금액에 내지 않은 부분을 현장에서 다시 지불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구조고요.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내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보험이랑은 성격이 좀 달라요. 네. 보험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보험금이 적정되어 있는 상품에 가입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뭐 100만 원을 내고 그 보험금을 탈 요건이 되면 1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조 서비스 지금 TV나 이런 데 홈쇼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590만 원 상품이다. 그 중에 내가 100만 원을 냈다. 그럼 네. 현장에서 490만 원을 내야 이용하실 수 있는 추가로요? 거고요. 그렇죠. 무조건 590만 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상조는 서비스의 하나거든요. 네. 이사를 봐도 입주 청소를 봐도 뭐 어떤 서비스를 봐도 돈을 미리 내라고 하는 상조 서비스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유독 장례 관련돼서 슬픔을 나눠야 되는 그런 서비스에만 돈을 미리 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네. 원래 우리나라 전통도 보면 상부상조라고 해서 장례가 발생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도와주고 이랬던 전통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굳이 돈을 먼저 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처음에 창업하게 된 계기도 그러면 돈을 내지 않고 장례를 먼저 잘 치러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네. 합리적인 비용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22년 됐거든요. 올해 저희 회사가. 네, 이제 22년 차에 이제 후불식 상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오래됐네, 22년. 네네, 개인 사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지, 법인 전환한 지도 이제 올해 11년. 11년. 그러면은 보통 지금 말씀하신 선불제 상조하고 지금 우리 서 대표님의 후불식 상조하고 이렇게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똑같은 상품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한 50% 정도가 저희가 저렴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저렴한 거는 서비스가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고 네. 이제 선불식 상조에는 뭐 연예인도 써서 광고도 해야 되고 광고비도 나가야 되고 홈쇼핑에도 미리 계약금도 걸어야 되고 영업사원들이 가서 영업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차감이 된 거고 또 이제 후불식 상조는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인지도에서는 모를 수가 있고 그렇죠. 대신 신뢰도도 또 모를 수가 있잖아요. 처음 그렇죠. 들어보는 회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그런 신뢰도 부분을 조금 만회하고자 하기 위해서 네. 기업 상조 서비스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기업 상조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대기업, 공기업 이런 업체들하고 저희하고 안전한 회사하고 제휴를 맺고 네. 그 해당 기업 임직원들의 뭐 부모님, 조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네, 배우자가 상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고 네. 저희가 그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기업 상조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업 상조 서비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신뢰도,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향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반 분들이 좀 아실 만한 기업이 어디가 있나요? 저희랑 제휴되어 있는 곳 중에서는 뭐 신한생명, 캐논, 삼천리그룹, 관광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뭐 안드레아, 그다음에 뭐 이런 광고 마케팅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뭐 보험 GA들 여러 군데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는 네. 이게 이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채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복지는 돈이 먼저 지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책 살 돈을 먼저 준다든지 네, 네, 네. 운동할 돈을 준다든지 하는 복지는 비용이 먼저 선지급이 돼서 중소기업 같은 곳에는 좀 부담이 클 수 있어요. 근데 이 후불식 상조, 기업 상조 서비스는 돈이 나가는 게 없어요. 처음에. 장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대기를 하고 지원을 할 준비를 해놓고 있지만 네. 회사에서는 돈이 나갈 게 없어요. 대신 임직원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습니다. 이렇게 그 장례를 치러 보신 이제 임직원분들이 그렇게 이제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만족도가 높으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해보셨고, 그 같은 부서, 같은 건물에 다니는 누군가가 또 상을 당하면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어때? 거기 은하수 SG 괜찮아? 그러면 그분 거기 되게 잘해줘. 이러면 이제 저희를 또 이용하시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 직원들의 친척들이 야, 우리도 이용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2013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이 이용하시는 것과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년에 그 치르는 장례가 굉장히 많겠네요. 이게 이제 장례는 몰릴 때 좀 몰리고 없을 때는 또 없는 상황이라서 평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치르는 행사는 많습니다. 저희가 뭐 대신 저희 이름으로 나갈 수 없는 것들은 기업 장례 같은 경우에는 네. 캐논 예를 들어서 캐논이나 삼천리라고 가정을 하면 네. 거기 직원들이 장례를 치는 건 회사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아까 지급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타이틀을 들고 나가진 않아요. 그 회사 타이틀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모르시는 밖에서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친척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이제 저희 은하수 SG로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은하수 SG로 나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장례식장에서 은하수 SG 못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저희가 치르는 행사는 전국적으로 제주도까지도 이제 다 나가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실제로 행사 건수는 많죠. 근데 그러면 전국을 다 커버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장례는 내가 서울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에서 장례를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실 수도 있고, 뭐 경남에 계실 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계시는 거고, 또 서울에 사시다가 뭐 일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으로 또 가서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방에서 장례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조 서비스는 후불식 상조라도 전국적으로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 이렇게 직원들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부 직원은 이제 대도시 위주로 직원들이 있고,
이제 너무 먼 곳은 행사가 이제 뭐 1년에 한 건 뭐 이렇게 날까 말까 한 동네들도 있어요. 먼 곳, 네네네. 해남 이런 데는 네네네.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10분더러.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지방에서도 지방에서 장례를 치르기보다는 자녀들이 있는 서울, 경기, 수도권이나 이제 광역시 이쪽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쪽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그런 부 쪽에서는 이제 제휴업체 직원이 나가 대기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 전국으로 서비스를 다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조를 지금 이제 보통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살아계시고 할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우리 집안에 상이 났다. 그 이제 누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할 거는 은하수 SG로 연락 주시면 돼요. 은하수 SG. 네네. 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네네. 자, 죄송합니다. 일단은 장례가 발생하면 변수가 되게 많아요. 가족들이 원하는 장례식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장례식장에 빈소가 다 내가 원하는 크기가 비어 있다는 보장을 못 해요. 그렇죠. 다른 유족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빈소가 아예 꽉 차서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크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누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경황이 없고 당황한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장례식장 원하는 곳에 전화를 했는데 빈소가 없어요. 그럼 당황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당황하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데 알아보자니 또 알아봤는데 또 없어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특히 장례라는 거는 네,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거는 시간을 정해 놓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의사도 몰라요. 어,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당황하고 특히 새벽에 돌아가시거나 특히 이제 가장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명절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정말 당황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면 개별적으로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겠네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장례를 치르시되 또 장례를 잘 마치려고 하시면 은하수 SG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은하수 SG가 좋은 점은 네. 무료잖아요. 네, 근데 돈을 내시는 게 전혀 없어요. 상담도 무료고 그러니까 저나 은하수 SG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집안의 장례를 책임져줄 전문가를 무료로 한 명 알고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빈소 잡는 것부터 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빈소 잡는 거, 화장장 예약, 뭐 그다음에 요즘은 화장을 하시고 수목장이나 낙골당 이런 장지도 결정이 다 안 되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옛날에는 선산에 그냥 모시면 됐지만 네. 요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서비스도 다 진행을 해드리고 그러네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원래 이제 그 대형 상조 회사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저렴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래도 비즈니스니까 그래도 이익을 좀 남겨야 이게 유지가 되거나 더 네네. 확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마진은 어디서 좀 당기시는 거예요? 마진은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가격에도 네. 마진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신 과도한 마진은 다 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네. 인력이 나가서 또는 물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차량을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거에는 다 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회사의 적정 이익은 들어가 있는 금액이다. 네네.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적절하게보다는 이제 회사를 운영할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365일 24시간을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기가 있다가 한 달 내내 장례가 그 지역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존을 해줘요. 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수위도 갖고 있어야 되고 계속 창고 관련된 보관료는 계속 나가거든요. 고정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도 가격이 50%까지 저렴해진 거는 돈을 먼저 내는 상조회사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돈을 그렇게 그쪽 회사들이 써가면서 광고비를 써가면서 하는 이유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공기업하고 제휴가 되어 있으니까 고객이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비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그 은하수 SG 네. 상조회사 서승희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은 그 요렇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 이제 상을 당해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네. 그 이제 이렇게 상품이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상품은 이게 이제 가족들마다 원하는 절차도 다르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시니까 화장을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장례를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진행을 할 팀장이 필요하고요. 네,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 배분을 하고 접객실을 정리할 도우미, 도우미. 그다음에 입관을 직접 진행할 입관 지도사, 그다음에 화장장까지 이동해야 될 차량, 네, 그다음에 유족들이 입으실 상복들, 네, 네, 그다음에 입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의만 그냥 입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에 따른 절차들이 있어요. 아, 네, 그 절차에 필요한 고인 용품이 한 2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모든 용품이 다 제공이 되고, 네, 그다음에 장지까지 동행해서 영면에 드시는 것까지 다 케어하는 서비스가 이제 상조 서비스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예, 예. 네, 거기까지가 다 서비스, 물품, 차량, 인력 여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다른 저기가 있잖아요. 아, 이제 상품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유는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가족들은 문상객이 많고 어떤 가족은 문상객이 적고 또 어떤 가족은 상복을 입을 가족이 많고 예, 예, 예. 어떤 가족은 상복을 입을 유족이 적고 적고 또 어떤 가족들은 화장장까지 이동하실 차량으로 버스가 싫고 리무진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런 차이인 거네. 네네 그런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거라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거기에 마진을 또 덧붙이는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장례라는 거는 그 해당 기업의 인사, 총무, 뭐 구매팀 이런 데서 이제 저희를 다 검수를 했을 거잖아요. 네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비용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한 가격이 이제 책정이 돼서 그 가격 그대로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그거 굉장히 좋은 서비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로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돈을 미리 이제 이게 좋은 점은요. 선불식 상조는 금융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가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보험업에서 보험업 관련해서 보호를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보호 조치가 없어요. 꼭 망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겨우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공제회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50%까지는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 전에 상조회사들이 폐업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국민상조 뭐 이런 상조들이 폐업을 했는데 그때 고객들이 낸 돈이 뭐 많게는 100억이 넘어간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그게 다 유족의 몫인데 그 유족들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장례가 발생했어요. 그럼 또 나가야 되는 거지. 비용이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네요. 거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제 서승이라는 사람 한 명이나 네. 은하수 SG를 알았다. 네. 그럼 무료 전문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해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상담해보고 서승이라는 사람이 신뢰가 안 가. 그럼 이용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신뢰 가는데 그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족감은 저희가 최대한 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전화하는 건 무료니까요. 지금 아주 뭐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 관심 있는 분야 뭐 이런 거라서 오늘 사실 그 노래도 안 듣고 지금 바로 질문을 했는데 네네. 우리 서 대표님이 원래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학교 소개 잠깐 해도 되나요? 저희 학교 나온 거? 네. 저는 이제 외대 아랍어과 졸업을 했거든요. 아랍어. 네네. 네. 아랍어과를 졸업을 하고 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 학군단 ROTC라고 하죠. 이제 네네. 학군단 소위를 임관을 했는데 네.
ROTC가 충하고 효를 좀 많이 강조를 해요. 아, 그래서 이제 효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네. 그런 와중에 상조에 대한 거를 봤는데 이 서비스인데 왜 돈을 미리 내라고 하지? 라는 아까 또 얘기가 나왔던 네, 건데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차관을 해서 아,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이건 제 생각에는 상도덕은 아니다. 음, 그러면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그것도 합리적인 비용을 받는 후불식 상조를 창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지가 벌써 올해가 이제 22년 22년. 돼갑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좀 힘드셨겠네요. 초반에는 일단은 TV 광고도 없고 홈쇼핑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가격이 좋고 서비스가 좋아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초반에는 힘들었고 뭐 여기저기 뭐 돈도 좀 빌리고 광고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돈도 빌리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네. 한 번 이용하신 분이 친척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걸 봤어요. 야 여기 좋아. 좋아. 나중에 여기 써. 근데 그분이 진짜로 6개월인가 후에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연락을 하고. 저희 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같은 가격으로 해드리죠. 네, 그러면서 아 이게 굳이 TV 광고나 홈쇼핑이 아니어도 네. 입소문이나 입소문이 나는구나. 현장에서 보신 분이 보고 아 나도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그렇죠, 마음 그렇죠, 먹으면 그렇죠. 충분히 전화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걸 짧게 한 번에 싹 키우는 게 아니라 길게 가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지금까지 이제 있어 온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대략 누적으로 몇 건이나 하신 줄 그거는 이제 계산은 안 되고. 못합니다. 네. 거의 한 달에 뭐 한 40건, 50건씩은 하니까.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 보면 네. 우리나라 한 해 사망자 수가 23만 명 정도 돼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네. 오. 23만 명이면 거의 지방 도시 인구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 고령화 시대가 돼서 이제 고령화 시대가 좀 누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이 정도로 유지가 됐다가 근데 대신 이제 우리나라 뭐 뉴스에 보면 인구 절벽 이런 얘기 그렇죠,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들긴 하겠죠.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네요. 23만 명이면. 근데 5천만 명 기준으로 하면 많지는 않고. 근데 태어나는 애들은 또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없는 건데 과거에는 20만 명이 넘게 태어났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렇죠. 돌아가시지 않고 태어난 사람만 계속 태어나면 뭐 그렇죠, 그렇죠. 땅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평균 연령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좀 비즈니스 측면으로는 좀 더 확장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확장 가능성이 있죠. 이거는 뭐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언제 계속 써야 그렇죠. 되는 서비스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지금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재밌다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좀 숙연하긴 한데. 그렇죠. 네. 숙연하기보다 근데 요즘 분위기가 네. 과거에는 장례하면 막 가족들이 계속 3일 동안 곡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요. 가족들도 이제 뭐 물론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한 생각은 다 있는데 그렇죠.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다. 슬퍼하시죠. 슬퍼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슬퍼하시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슬퍼하시는 거는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가족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걸 거고 그래서 이제 슬퍼하시되 대신 장례를 잘 치르고자 하시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있는 가족도 있고 없는 가족도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 이제 뭐 어떤 그런 좀 기운이 있을 때 그 미리 부모님하고 뭔가 상의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까? 뭐 재산 이런 거 말고. 상의할 거는 요즘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 납골당이나 수목장을 부모님하고 상의하실 거는 조금 없고요. 애매하잖아요.
물어보기가. 아, 어디로 모실 건지. 네, 아, 그건 좀 물어보기가 그래, 애매할 거고 그렇죠.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물어보기가 애매할 거고 아, 대신 뭐 얘기하시는 거는 뭐 이런 거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뭐 종교가 가족들하고 다를 경우에는 어떤 종교를 원하시는지. 그렇죠. 스님이 올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고 이제 요즘은 종교도 자유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기독교면 쭈르륵 다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엄마가 불교인데 자녀들이 기독교 천주교도 있고 배우자가 뭐 기독교에서 종교로 옮기신 사람도 있고 종교가 다 다른 사람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은 가족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놓으시면 좋고 이제 수목장하고 낙골당은 이제 화장하신 후에 고인을 모시는 장지인데 네. 요거는 좀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완전 자연 회귀적인 게 수목장이고 그렇죠. 낙골당은 현대식 아파트에 이제 좀 갇혀 있다는 느낌? 모시는 거니까. 대신 네. 이제 비바람 이런 걸 다 피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 뭐 네. 이런 느낌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완전 성격이 다른 거라서 요 두 가지 정도는 부모님하고 상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있긴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왕 모실 거면 그 부모님이 더 선호하시는 그렇죠. 곳으로 하는 게 오히려 자식 입장에서도 좋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가시는 게 좋으니까. 네네. 그러면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놓은 데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나는 죽어서라도 너가 아빠 곁에는 못 가겠다. 그런 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좀 따로 모십니다. 어머님의 그 의견을 네네네. 쫓아서. 그거는 이제 가족들이 선택하신 사람. 대신 비용은 두 군데가 나니까 발생이 뭐 조금 더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겠네요. 대신 뭐 그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집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집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이건 가족들이 상의하시면. 가족끼리. 그래도 가족끼리 싸움도 많이 하고. 요즘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재산 문제 아니고서. 항상 뭐 재산 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죠. 근데 그 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는 뭐 재산이 어떻게 되시고 그분이 뭐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고 이거는 들어드리는 입장이긴 하지만 거기에 관여하지는 못하죠. 않고.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네요. 네, 이제 대신 가족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들어드리죠.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막 좀 술 먹고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전에는 조금 그런 분들도 있으셨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없어지시죠. 그래요? 네네. 코로나가 큰일 하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가 네. 과거에는 이제 뭐 새벽까지도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접객실에서 뭐 고수톱도 치시고 이렇게 술도 드시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코로나 때 10시 이후로 막았단 말이에요. 못하게 하니까. 네, 지금은 그게 풀렸는데 네. 그 영향도 그대로 있고 또 이제 문상객들도 자기 생활도 있으시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존에 선약을 잡아 놓으신 것도 있으시고 할 테니까 요즘은 늦게까지 문상객이 있는 상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주 지방에는 이제 동네 분들이 와서 늦게까지 계시는 경우는 아직도 있지만 서울 수도권, 뭐 경기 이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좀 그래도 좀 차분하게 모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장례가 가족 장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가족끼리.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서 진짜 요럴 때는 힘들었다 뭐 요런 때 있습니까? 힘들었다. 네. 이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회식을 못해요.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네네. 회식 전 직원 회식이냐 안 돼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합을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장례식장에 나가 있고, 그런 나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대기를 해야 되고, 언제 전화 올지 모르고.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네요. 네, 요거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례를 진행하면서의 어려움은 이제 장례라는 거는 다른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요 가족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요 부부만 상대하면 되고, 근데 이 장례는 고인을 모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유가족을 모셔야 되는 게 두 번째, 문상객, 친척 이런 분들도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분들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점은 조금 어려워요. 어렵네, 어렵겠네. 아무래도 또 장례식이고 하니까. 네네. 또 이제 좋은 일도 아니고 그렇죠. 슬픈 일이기 슬픈 때문에 일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최대한 입장을 반영을 해드리지만 이제 아까도 뭐 얘기가 중간에 나왔는데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예약이나 이런 거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못 맞춰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저희도 안타깝죠. 근데 이게 시스템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이 뭐 오늘 뭐 이야기가 아주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저희 그